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를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형제복지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거에 누군가가 해결해주기 바랬는데 2007년도 때 아버지랑 누나를 찾으면서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피해 당사자인 내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리기 시작한 거죠. 알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2007년부터 행동으로 옮길 거고 어떤 그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건지 여러 가지들을 예측하고 그런 곳에 시간을 기사도 찾아보고 형제복지원에 그렇죠, 대해서 찾아봤겠네요. 네, 찾아봤는데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직접 인권단체나 뭐 법리사무소나 뭐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근데 이런 건 누가 알려준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그렇죠. 하신 거죠. 예, 이제 2008년도 때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1인 시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때 집회라는 처음으로? 것도 그때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광우병 촛불 집회 때만 하더라도 제가 구미에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뼈 조각 손가락만한 거 나왔다고 해갖고 국민 안전을 무시하네 뭐 위협하네 막 엄청 떠들었던 걸 내가 기억을 했단 말이에요. 예, 언론에서 예. 예. 근데 탄지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음. 골수까지 다 들어온대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서 안전하대요. 그리고 저렴하고 맛있대요. 예. 그 저런 병들이 저렇게 쉽게 말 한마디로 없어지나? 이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언론의 논조가 바뀐 거에 대해서 예. 이상하다. 그런데 인터넷에 딱 아고라 들어가서 봤는데 내한테 가장 핵심적이고 관심적인 글이 하나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들이야 그냥 먹고 싶은 거 선호도대로 사서 먹을 수 있는데 급식으로 나오는 병원이나 시설이나 학교 같은 데에서는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가 그때 2,500원인가 되게 싸게 나왔잖아요. 그런 병원에서는 그 병원비 아끼기 위해서 저렴한 거 써먹을 거고 미국산 쓸 건데 환자들은 그러면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 누나가 또 그거 먹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뉴스는 계속 뭐 과격 폭력 그리고 뭐 과격 시위 그리고 미국산 안전하다 이렇게 나오고 아고라 시민들이 글 올린 거는 보면은 그 폭력 경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병원 이야기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논리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나마 논리적인 게 맞는 거라고 난 판단을 했어요.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뼈 조각 그것 때문에라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논조가 바뀌었으니까 확인해보자 해서 2008년도 때 시위를 나가셨군요. 집회 장소에 가갖고 이야기 들을 겸 갔죠. 근데 잡혔죠. 두들겨 맞고. 거기서도. 예, 기절해갖고 끌려갔죠.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이제 병원에 보내달라고 허리 다쳤으니까 허리가 안 좋은 상태로 가서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나 봐요. 네. 아니요. 그 아니. 청계천 거기 네. 있잖아요. 그 네. 탑 있는데 네. 거기가 인도잖아요. 네. 그리고 찻길이 이렇게 있고 네. 나는 인도로 걸어가고 있었고 네. 경찰들이 이미 바리케이트를 다 쳤어요. 네. 본진에 못 들어가게끔. 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분 중에 한 분이 왜 길을 막냐? 길 좀 지나가게끔 길 좀 열어라. 이렇게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 대장하고. 그런데 갑자기 다 잡아놔! 이러던 거예요. 그러더만 나는 이쪽 맨 끝에 있었거든요. 경찰들이 이렇게 에워쌌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있다가 앞으로 밀려 나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그냥 끌려 들어갔거죠. 그래갖고 이제 폭력 경찰이 뭐 과격 시위네 해가지고 그런 말을 알고라에서 봤으니까 일부러 손을 이렇게 주먹 꽉 쥐고 이렇게 끌려 들어갔고 두들겨 맞고 기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체증에 보면은 난 분명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군사 정권이 아니에요. 노무현 정권 다음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이제 자술서 이제 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으로 나온 거예요. 300만 원이요? 네. 그래갖고 정식전 발언을 이제 민변을 통해서 청구를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또 재판을 받았어요. 아, 그걸로요? 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무죄. 근데 이제 검찰이 증인이라고 해갖고 데리고 나온 경찰들. 저 사람 기억합니까?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이 때렸습니까? 아니요, 안 맞았는데요. 체증 한 장은 안 나왔어요, 내 거는. 왜? 자기들이 불리한 체증은 뺄 거잖아요.
내가 경찰 이렇게 실랑이 하는 장면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써먹었을 건데 이미 끌려가 할 때부터 난 이러고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허리 디스크도 있다고 해갖고 했는데 두들겨 패놓고 나중에 등짝 까보니까 부항 자국 있고 막 이래 보니까 체중으로 써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심에서 무죄, 2심 무죄, 3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30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집회에 나오면 이렇게 시달릴 수 있으니까 나오지 말아라고 공갈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때 시위에 대해서 이제 채습을 하셨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거를, 1인 시위는 어디서 하든 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어. 그리고 이제 무죄 받으면은 그 무죄에 대해서 소송 비용 같은 거를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러 그건 내가 안 했어요. 왜요? 안 한 이유는 어차피 내가 국가 세금으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로. 그런데 검찰에다가 그걸 또 기가 막히네요, 신고를 진짜. 해도 또 기가 막혀요. 세금으로 또 나한테 줄 거 아니에요. 나 보면서 열받아서 못하겠네. 예. 그래갖고 그 그래서 세금 진짜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마음으로 형제복지원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1인 시위를 하셨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죠. 이 전 교수님 만나는 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때는 이제 그 국회 앞에서 1인 이 시위 책을 쓰게 되는 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1년 동안만 딱 하고 그만두고 그래도 세상이 안 변하면은 내 방식대로 풀어가겠다. 그 내 방식이란 것은 이제 사이코패스적 그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무리 오고날 일이 있더라도 법대로 해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우연찮게 교수님을 지나가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켓을 국회 앞에다 세워놨는데 인권운동가들 보좌관들 엄청나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잘 안 봐요, 근데. 국회 많잖아요. 그 앞에 이 시위하는 분도 네. 많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만 하더라도 많이 안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몇 명 없었어요. 쌍용차 아저씨 몇 명하고 그리고 그 김영건 쌤, 그 강사법 그분하고 몇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갖고 한 번은 너무 더운 나머지 옆에서 담배를 피면서 앉아 있는데 형제복지원에 잡혀갈 것 같은 사람이 그 네. 내 거 피켓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북장도 좀 그렇게 허스름하고 그렇죠. 좀 딱 봐도 네. 옛날 같았으면 바로 잡혀갈 네, 만한 여름에. 여름에 반바지에다가 네. 쪼리 신고 그 모자 약간 벙퍼짐한 거 쓰고 배낭 너저분한 거 하나 메고 누가 봐도 이거는 국회 출입할 사람 같은 복장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쫙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내 거 봐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 좀 해줄 겸 그 이야기를 딱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나를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예, 나중에 물어봤더니 내가 되게 무서웠대요. 표정이 이렇게. 이미 그때는 완전히 괴물 같았다. 그래서 원래 이 책 제목도 괴물과의 대화라고 원래 책 제목을 쓰려고 했었다가 괴물과 대화요 2부 제목은. 예.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살아남은 아이가 된 건데 그 교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입소 사진 있잖아요, 이거. 네. 이 사진을 보더니 이게 본인이냐고 하길래 입소 사진. 맞다고. 처음 갔을 때 형제복지원에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거. 맞다고 하니까 그럼 저쪽 가갖고 이야기 좀 한번 하자 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는 어디 교수 어디 뭐 시민단체 대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죠. 이런 사람이 무슨 대표고 교수인가. 그냥 한예종 영상학원 교수고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뭔 소리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선입견처럼 저희들도 교수나 어디 대표라면은 어떤 풍채나 뭐 이런 거를 보는 선입견들이 있었던 거죠. 내 입장에서도. 그래갖고 안 믿었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자기를 한번 이용해봐라. 당신이 하는 말이 지금 정제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람들 귀에 안 들어간다면 내가 당신의 스피커 역할을 해주겠다. 내가 당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는데 당신이 나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나서 기억나는 그대로 한번 써봐라. 그리고 당신의 언어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기억나는 그대로라는 것을 형제복지원에서 당했었던 일. 그건 매일같이 생각나니까 그건 가능하겠다 싶어갖고 오케이 했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끝나고 국회 그 세미나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나올 때 봅시다 하는 거예요. 악수를 하는데 손을 놓기가 싫은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렇게 설득력 있게끔 이야기를 해주거나 들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도 이 손을 놓고 국회에 들어가면은 뒷문으로 다른 데로 가겠지, 안 나오겠지 이렇게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서 나오더라고요. 그 노조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민주노총 그쪽 사람들하고 같이 나왔는데 방송위원장하고 같이 나왔는데 나한테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들은 얼굴 안 들어오죠. 정유청 교수님 얼굴밖에 안 들어오죠. 약속을 지켜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기억나는 그대로를 써봐라는 거를 그날 곰곰이 생각하고 핏게 쫓고 바로 집으로 내려간 거죠. 글쓰로. 예, 행동에 옮긴 거죠. 그럼 그 전에도 그 교수님 이전에도 이 시위하시니까 관심을 보인 사람들은 꽤 있었나요? 있었죠. 한 번씩 있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썩은 동아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시위하는 사람 되게 간절하잖아요. 간절한데 누가 와갖고 되게 공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뭘 얘기를 해. 그러면 기대가 생기잖아. 아, 이분이 뭐 도움을 줄 수 있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나? 근데 그걸로 끝인 거야, 다. 그러니까 글 쓰신 거에 그 지금은 되게 간단히 넘어가셨는데 이 교수님을 이미 2시간 동안 국회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 마음속에서 이 글에서 느껴져요. 이 불안함이. 아, 저분도 썩은 동아줄이겠지. 안 오시겠지.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분이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작되는 건데 이 글을 읽어 보시면 지금 말씀 들은 것보다 훨씬 더 그 절절함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글도 쓰시고. 그런 이제 한 몇 개월 정도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정규정 교수님을 7월인가 그쯤에 만났으니까 네. 책이 11월 달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책 내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언론과 그렇죠. 인터뷰도 하시고. 그때 그 책 쓰면서 그 이제 글 쓰고 이제 원고를 갖다 주려고 이제 서울 올라오면은 정규찬 교수님 드리고 나는 또 다시 1인 시위하고 또 한 보름 정도 하다가 또 다시 내려가서 또 글 쓰고.